자, X라인. 자, 그리고 X라인 0도 90도. 자, 여긴 중심선이고요. 옵셋 100mm, 옵셋 1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필렛, 그 다음 적당히 선을 그려서 아크, 시작, 끝, 접선 방향, 미러, 다시 한번 미러. 자, 그리고 카피. 자, 트림으로 끊어내고, 자, 이렇게 숫자 9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가 원형일 때요. 봉이라고 하죠. 흔히들 원 기둥일 때. 원 기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무 긴 거예요. 너무 길어서 도면에 다 그리지 못할 때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원 기둥이 너무 길어서 너무 도면에 다 표시하지 못할 때 이렇게 모양을 내는데, 이 중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치수선을 넣었습니다. 그럼 여기도 치수선을 줄였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딤 조그라인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치수를 선택하고 두 번째는 마우스로 조그가 생성될 위치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당겨오는 부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치수 기입을 잠깐 넣어봤는데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 부분에 치수 기입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값을 바꾸면 돼요. 지금 보시면 자, 이 상태에서 쭉 끌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것도 역시 값을 바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그라인이죠. 선택하고 점 지정하고 다시 조그드 선택하고 지정하고, 그러면 이와 같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는 반지름 치수가 원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자, 디멘전 스타일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치수 유형입니다. 딤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단축키가 D입니다. 자, 딤 스타일. 그러면 모디파이요. 이때 피트 탭에 가면 여기 이더 텍스트와 에로우로 되어 있는데 요거 에로우로 바꾸시면 돼요. 이더 텍스트와 에로우를 에로우로 바꾸시고, 심볼 앤 에로우에서 아니구나, 저희 텍스트에서 여기 ISO 스탠다드로 바꾸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피트 탭에서 기본값은 이더 텍스트와 에로우입니다. 이거 오토캐드가 자동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화살표 먼저로 바꾸면 됩니다. 그 다음 텍스트 탭으로 넘어가서 여기 기본은 Align with Dimension 라인이지만 ISO 스탠다드로 바꾸시면 됩니다. ISO 스탠다드로 바꾸게 되면 뭐가 바뀌냐면 바로 여기 화살표 있죠. 치수 문자가 이렇게 수평이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치수 문자와 치수선이 일직선이 되어야 되는데 ISO 스탠다드로 바꾸면 이렇게 수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치수들이 바뀌게 될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바로 여기 컨티뉴어스하고 베이스라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치수 기입 방법 중에 하나가 컨티뉴어스하고 베이스라인인데 이 두 가지는 독립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치수가 있어야
거기에 기대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치수를 하나 만들어 둬야 돼요. 이렇게요. 기존의 치수를 만들어 놔야 비로소 continuous가 실행되어집니다. continuous가 이어진이란 뜻이죠. 네, 이와 같이 연속된 치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만들어진 치수, 즉 메인 치수가 주된 치수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보조선, 두 번째 보조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두 번째 보조선에서 치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미리 치수를 만들 때 미리 이걸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두 번째 거꾸로 찍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난감한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근데 지금 보시면, 자, 먼저 첫 번째 보조선과 두 번째 보조선을 먼저 잘 예측하고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늘 살면서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자, 컨티뉴어스를 눌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두 번째 보조선에서부터 나가게 되네요. 이때 보시면 옵션에 보시면 셀렉트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 셀렉트요. 그래서 이 셀렉트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디멘전을 선택하라고 뜹니다. 그래서 디멘전을 선택하고 나면 치수 보조선을 선택하고 나면 이와 같이 다시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보세요.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 자, 컨티뉴어스. 지금 반대로 나가고 있죠? 여기 옵션 안 눌러도 돼요. 그냥 스페이스바 한 번이면 됩니다. 엔터. 그리고 이와 같이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자, 제가 이렇게 지워봤습니다. 그리고 아니다. 자, 이렇게 지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했던 게 지워졌죠. 자, Continue를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마지막에서부터 이렇게 치수가 뻗어나가는 건데 마지막 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해달라고 뜨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해주게 되면 이와 같이 치수가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이너. 분명히 여기가 첫 번째고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컨티뉴를 눌러보면 베이스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 기입을 해보면 이렇게 기준선 치수가 만들어집니다. 치수선 하나가 기준이 돼서 이렇게 쭉 커져나가는 것, 이걸 베이스라인,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준선 치수라고 합니다. 당연히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을 기준으로 사용하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다시 한번 보시죠. 똑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거꾸로 지정했죠?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이 어디서 나와요? 첫 번째 보조선에서 나오는 거죠. 셀렉트를 이용해서 두 번째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자, 정리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기존 걸 지웠습니다. 그럼 당연히 얘가 못 찾아요? 선택하고 모양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보시죠. 근데 여기 공간이 너무 좁아요. 공간이 너무 좁아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디멘전 스타일입니다. 모디파이, 그리고 라인 탭. 여기 보시면 베이스라인 스페이싱이라고 있습니다. 명령어가 베이스라인이죠? 베이스라인의 간격이요. 여기서 조절합니다. 자, 8mm 좁았습니다. 자, 어떤가요? 간격 넓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조절해 보시죠. 이번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여기. 조그라인 바로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선 두 개 그려져 있는 아이콘 보이시죠? 얘가 간격 조절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선택을 하고요. 기준을 선택합니다. 기준이 되는 치수 선택하고 나머지를 선택합니다. 엔터. 그리고 값을 입력하시면 돼요. 3.25mm. 어떤가요? 바짝 붙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하고 엔터. 10mm 그런 간격 조절되죠?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딤 스페이스는 이미 만들어진, 이미 그려진 치수에 해당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제가 치수 기입을 하나 더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치수선과 치수선이 교차되고 있죠.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자,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얘입니다. 딤 브레이크입니다. 자, 딤 브레이크 선택하고 브레이크가 일어날 치수를 먼저 선택합니다. 그리고 통과할 걸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브레이크가 완성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치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연결이 되어 있죠. 얘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딤 브레이크. 자, 브레이크가 일어나야 할 치수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 통과할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이 브레이크가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디멘전을 눌러 보시면 치수가 몇 개 더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요 두 개, 끝에 두 개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라이너에 보시면 오디네이트라는 치수가 있습니다. 오디네이트 치수도 좀 설명하고 마저 더 설명하도록 하죠. 이 오디네이트 치수는 원점 치수계라고 합니다. 자, 절대좌표를 이용한 치수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절대좌표 0,0으로 옮겨놨는데요. 내가 지정한 부분에 절대좌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공간이 부족하면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 있어요. 공간이 부족할 경우 치수를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x가 30이고 y가 30인 점, 60에 30인 점. 간혹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들 중에 이렇게 절대값을 이용해서 위치를 지정해주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로 사용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종종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옵셋 50, 옵셋 10mm씩, 라인 이렇게 대각선으로요. 우리가 종종 이렇게 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종종 이렇게 그리는 것들이 있어요. 서클 반지름 10mm, 다시 한번 반지름 20mm. 자, 어떤 모습인지 머릿속에 들어오시나요? 원뿔입니다. 원뿔 모양입니다. 얘한테 치수를 넣으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치수 기입을 할 때요. 자, 여기다 이렇게 우리가 치수 기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여기를 안 그리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C라고 써버리면 아, 얘는 직경이구나, 원형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쪽을 안 그리고 여기까지만 그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이런 경우 치수 기입을 이 오빌크를 이용해서 주게 됩니다. 오빌크 선택한 다음 여기다 각도를 입력합니다. 30도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30도 기울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주게 됩니다. 요게 오빌크 치수 기입법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바로 얘 끝에 톨러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치수 공차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기계 쪽에서 사용합니다. 그것도 정밀 가공하는 쪽에서만 씁니다.
심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형상에 따른 혹은 위치나 자세에 따른 기호가 나옵니다. 동심, 동축, 대칭, 평행, 직각 이런 식으로요. 원통도, 평면도, 원주 흔들림도 뭐 이런 식으로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얘는 이제 직각도입니다. 0.23도. 자, 그러면 이렇게요. 내가 지정한 부분이 0.23도 오차를 가져도 좋다라고 허락하는 겁니다. 동심도 0.023mm 오차를 기준으로 A면, 자, A면과 함께. 그러면 이제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동심인데 원이니까 파이 기호가 들어가고 0.23mm 허용해주고, 그 다음에 A면, 즉 내가 지정한 A면과 기준으로서 이렇게 만듭니다. 이건 그리는 방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데이텀 A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보시죠. 그냥 이렇게 이것저것 눌러서 저처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을 그려보죠. 서클, 반지름 10mm. 여기 센터 마크 있죠? 자, 클릭. 센터 마크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네, 중심선 마킹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하나 더 있네요. 이렇게 원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 두 선에 대해서. 센터 라인이네요.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 지적하면 이렇게 중심선 마킹이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먼저 Q 리더입니다. Q 리더는 지시선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위치를 클릭해 달랍니다. 그 다음에 세컨 포인트, 그 다음에 랜딩 포인트, 그 다음에 문자의 폭을 물어보는데 이건 엔터, 그 다음에 내용을 입력해 달라고 합니다. 이때도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내용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께 200mm 철근 콘크리트. 그러면 무슨 뜻이 돼요? 얘는 두께가 200mm인 철근 콘크리트가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큐리더입니다. 큐리더. 그러면 여기에 세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팅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뜹니다. 어노테이션, 이 주석 부분을 엠텍스트, 글자를 쓸 건지, 객체를 복사해서 쓸 건지, 공체를 쓸 건지, 블록을 쓸 건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쓸 건지 여기서 결정합니다. 또한 여기 엠텍스트를 선택하게 되면 어태치먼트가 나타납니다. 이렇게요. 엠텍스트를 선택해야만 엠텍스트가 나오고 나머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죠? 자, 엠텍스트 선택하고 어태치먼트. 자, 보시면 텍스트 온 레프트 사이드, 지시선과 문자의 위치 중에 문자가 왼쪽에 위치하면 미들 오브 바텀 라인, 제일 아래 중간에 놓겠습니다. 텍스트 온 라이트 사이드, 문자가 지시선의 오른쪽에 위치하면 미들 오브 탑 라인, 맨 위쪽에 위치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죠. 지시선, 자, 클릭하고 문자를 왼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문자가 왼쪽에 이동하면 미들 오브 바텀 라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미들 오브 바텀 라인, 제일 아래에 중간. 다시 한번 봅니다. 이번엔 문자가 오른쪽에 위치했습니다.
middle of 탑라인, 맨 윗줄에 걸려 있죠.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 중간중간에 선이 없죠. 이거 선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라인을 그린 다음 카피, 그 다음 어레이 4개, 자 이렇게요. 피트, 그러면 자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도 볼까요? 자 라인, 카피, 어레이 4개, 피트, 그 다음에 라인을 하나 더,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제대로 된 치수 기입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큐리더, 역시 세팅. 이번에는 여기 라인 앤 에로우로 갑니다. 보시면 여기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먼저 에로우 헤드부터 보시죠. 눌러보시면 화살촉의 머리 부분입니다. 도트도 있고 슬래시도 있고 오픈 삼각형도 있고, 여기 보시면 데이텀 트라이앵글도 있고, 이 데이텀 트라이앵글이 아까 봤던 톨러런스, 형상공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도트를 사용합니다. 도트를 선택하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자 어떤가요? 화살표의 모양이 바뀌었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큐리더 세팅, 이번엔 리더 라인이요. 바로 이 부분. 여기가 재밌어요. 여기 그리고 리더 라인이 있고 넘버 오브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딱 3번밖에 안 찍었을 겁니다. 더 이상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를 10번으로 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시선을 그릴 때 이렇게 10번을 클릭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10번을 클릭하면 더 이상 안 클릭이 안 돼요. 이렇게요. 보통 이 값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 3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이 숫자를 바꿔서 한번 해보시죠. 큐리더 세팅, 그 다음에는 스트레이트가 아니고 스플라인입니다. 스플라인으로 할 때는 이 넘버 오브 포인트를 4나 5로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곡선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두께 50mm 묵은 콘크리트, 아니 버린 콘크리트. 자 이렇게 된 경우는 눌러보시면 여기 그립이 나오죠. 그립을 쭉 키워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큐리더 세팅, 보통은 스트레이트에 3번을 놓고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톨러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큐리더에서는 톨러런스까지만 써요. 대신에 이 톨러런스를 쓸 때는 여기 데이텀 트라이앵글을 사용합니다. 데이텀 트라이앵글을 써요. 이거를 이렇게 씁니다. 위치를 지정하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평면도 0.213 데이텀 A면 기준으로 이렇게요. 그럼 여기에 있는 평면이 0.213mm 오차 범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며 A 데이텀을 기준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멀티리더는 명령어를 쓰진 않고요.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을 이용해서 쓰시면 돼요. 다중 지시선이라고 합니다. 자, 멀티리더 뭐 똑같아요. 단지 이 멀티리더는
리더 에로헤드 퍼스트, 즉 지시선의 화살촉의 위치를 먼저 지정하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화살촉 먼저냐, 리더 랜딩 퍼스트, 랜딩선 먼저, 랜딩이 도착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도착 지시선을 먼저 쓸 거냐, 아니면 컨텐츠 퍼스트, 내용을 먼저 쓸 거냐, 이겁니다. 에로헤드 퍼스트를 먼저 쓰겠습니다. 클릭하고, 그러면 어떤가요? 선이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나요? 선이? 요게 바로 랜딩입니다. 랜딩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클릭하면 바로 여기 내용을 쓸 수 있습니다. 두께 200mm 철근 콘크리트. 자,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자, 멀티리더. 이번엔 랜딩 포스트요. 이런 식으로요. 뭐가 먼저 잡히나요? 랜딩이 먼저 잡히죠? 자, 다시 볼까요? 컨텐츠 퍼스트요. 내용을 먼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특이하게도 이렇게 방향을 내가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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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엔 여기 add 리더, remove 리더가 있습니다. add 리더, 지시선 추가하기요. 다중 지시선이라는 게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지시선을 계속 추가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중 지시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remove 리더입니다. 지시선을 삭제할 때 쓰는 겁니다. 선택하고, 일단은 먼저 선택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우고자 할 지시선들을 차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엔터. 다시 한번 볼까요? remove 헤더, remove 리더. 첫 번째는 먼저 선택이고, 두 번째가 지우고자 할 겁니다. 그리고 엔터. 자, 한번 해보시죠.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거죠. 자, 멀티 리더, 그 다음에 리더 에로헤드 퍼스트. 자, 이런 식으로요. 여기다 1번, 여기는 2번, 여기는 3번, 여기는 4번. 이렇게요.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품은 1번, 여기 있는 부품은 2번, 여기 있는 부품은 3번, 여기 있는 부품은 4번. 주로 기계 쪽에서 그러니까 부품의 번호를 지정할 때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이콘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아이콘 두 개예요. 첫 번째 위에 아이콘은 얼라인이고, 아래 아이콘은 컬렉트입니다. 얼라인이라는 얘기는 지시선들을 정렬시키는 겁니다. 순서대로 정렬하는 걸 말하고, 아래 아이콘 컬렉트는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얘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순서? 아니, 정렬이 삐뚤어져 있죠. 이걸 다 맞춰야 되는 겁니다. 얼라인하고 기준이 될 치수를 일단 치수들을 선택합니다. 엔터. 그 다음에 기준이 될 거, 이 중에 기준이 될 치수를 하나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순서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때 맞추시면 일렬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컬렉트입니다. 간혹 가다가 아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반제품을 아세이라고 합니다. 부품과 부품을 쭉 모아서 하나로 이렇게 딱 묶어놓은 것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이 콜렉트를 이용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엔터. 뭐지? 사용하는 방법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건 나중에 다시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넘어가죠. 자, 그 다음 여기 이 부분을 눌러보시죠. 여기가 뭐냐면 다중 지시선 유형 만들기입니다.
누르면 이렇게 뭐 유형 만들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모디파이어.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항들이 여기 나옵니다. 얘가 치수 유형하고 많이 비슷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봅시다. 여기 보시면 리더 포맷에 보시면 타입이 스트레이트가 있고 스플라인이 있고, 아까 큐리더도 스트레이트가 있었고 스플라인이 있었죠. 자, 스플라인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큐리더가 움직이는 포인트가 제한되어 있었죠. 3개로. 얘도 똑같아요. 리더 스트럭처로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 맥시멈 리더 포인트에서 숫자 2로 잡혀 있죠. 그죠? 얘도 2번밖에 안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 오케이. 자, 다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4번으로. 자, 어떤 거예요? 곡선으로 바뀌었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1.5에서 한 2.5, 3mm 사이를 써요. 치수 문자 크기하고 화살 촉의 크기가 1.5에서 3mm 정도 쓰는데 2mm 이하로는 내리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사수가 이제 더 작게 쓰길 원한다면 내리시는데, 여러분들이 주체로 해서 쓴다 그러면 2mm 이하로는 내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도면을 보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실내 건축이나 아니면 건축 쪽으로 넘어가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 양반들이 글자를 못 봐요. 돋보기를 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공구들도 많은데 돋보기까지 들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2mm짜리 글씨도 글씨가 작아요. 근데 그래도 너무 작은 글씨를 쓰는 것보단 2mm가 낫다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구를 기준으로 맞춰요? 바로 여기 딤 스타일에 있는 여기 크기로 맞춥니다. 자, 들어와서 모디파이. 그럼 여기 크기가 얼마가 돼요? 2.5mm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크기가 약간 작아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모디파이. 그 다음에는 리더 스트럭처로 들어갑니다. 네, 리더 스트럭처. 지시선의 구조죠. 다른 건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서 바꾸거나 해야 될 내용은 없는데, 얘를 기억하셔야 돼요. 스케일이요. 스케일. 축척에 맞추어서 지시선의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져야 됩니다. 그걸 자동으로 맞춰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1대5 도면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5배 커져라 라고 쓰고 오케이. 그럼 5배 다 커진 거 보이시나요? 네. 앞으로 그려질 것도 이렇게 5배가 커진 상태로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음 모디파이. 그러니까 이 스트럭처에서 이 스케일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컨텐츠로 넘어갑니다. 컨텐츠에 보시면은 컨텐츠 타입이 m텍스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m텍스트하고 블록만 있습니다. m텍스트에서도 여기 글자 크기 바꿔주셔야 됩니다. 글자 크기 똑같이 바꾸셔야 되고, 자, 중요한 건 없는데 이 블록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블록이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디테일 셀아웃, 서클, 헥사곤, 트라이앵글, 그 다음 슬롯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 디테일 셀아웃 같은 거 많이 사용합니다. 자, 보시죠. 어떻게 쓰나? 오케이. 그러면 자,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우리
어트리뷰트 기억나실 거예요. 어트리뷰트에 썼습니다. WW 그리고 소문자네 01번 무슨 뜻일까요? 우드 윈도우죠. 목재 창문일 때 이렇게 스틸 도어 03번 이런 식으로요. 자재 표시할 때요. 이해되셨나요? 창문이나 문이나 혹은 여기에 들어가는 자재가 어떤 건지를 표시할 때 바로 이 디테일 셀아웃을 사용합니다. 이해되셨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서클이네요. 이 서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쓰지는 않아요. 이건 기계 부품일 때만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죠. 아마 콜랩스가 안 되는 이유도 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1번, 2번, 4번, 3번. 기계에서 부품 번호를 매길 때는 숫자에 이렇게 원형을 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아까 안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콜랩스가 안 됐었죠? 자, 보시죠. 콜렉트를 하고 그 다음에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부품 번호가 하나로 일렬로 모이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모디파이. 그 다음에 컨텐츠. 다른 건 됐고 트라이앵글이요. 자, 오케이. 자,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씁니다. 번호만 들어가면 돼요. 다만 트라이앵글은 이 지시선이 없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컨트롤 1키를 누르면 속성창이 뜹니다. 그 다음에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얘에 대한 모든 정보가 여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 지금 우리가 없애야 되는 건 뭐예요?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지시선이란 말이죠. 여기는 블록이라고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봅니다. 보세요. 리더하고 블록하고 나눠지잖아요. 소스가 트라이앵글인지 서클인지 이렇게 나오죠. 물론 여기서 바꿀 수 있어요. 크기도 여기 나옵니다. 화살촉의 크기도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화살촉의 모양도 나옵니다. 그리고 리더 타입이 나오는데 스트레이트, 직선이죠. 이때 none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시선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한번 바꿔보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리비전 클라우드입니다. 자, 리비전 클라우드요. 자,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리비전 클라우드의 정의? 며칠 전에 했었죠? 리비전 클라우드는 리비전이 개정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죠? 개정 마크라고 했습니다. 도면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정할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의 일이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정된 부분에 이와 같이 리비전 클라우드를 그려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저 삼각형 표시로 숫자를 매겨 놓는 겁니다. 제가 리비전 넘버예요. 리비전 번호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말해서 이 클라우드 안에 있는 내용이 첫 번째 리비전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리비전이 한두 개가 아니란 얘기죠. 여러 개의 리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보시죠. 제가 도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쓰던 도면인데, 예전에 이제 수업할 때 쓰던 도면인데, 자, 여기 보이시죠? 이게 표제란이에요. 지금 보시면 도면이 이렇게 있죠? 도면 아랫부분이나 도면 오른쪽 부분에 표제란을 만들어서 적어 놓게 됩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상호도 들어가고, 그 다음 프로젝트 명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설계가 여기 프로젝트 이름이죠? 그 다음에 설계자나 승인자, 검토자, 축척, 설계 날짜,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면의 이름,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요. 시트 번호라든지. 이게 이제 표제란의 내용입니다. 표제란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중에 이제 반드시 넣어야 될 게 바로 얘인 거죠. 리비전 디스크립션. 개정 내용인 거죠. 그리고 옆에 보면, 왼쪽으로 보면 넘버도 있고 데이트도 있죠. 넘버, 날짜. 그러니까 몇 번 했냐 이거죠. 여기는 총 3번까지 들어가네요. 그죠? 그 다음에 날짜 들어가고, 수정 내용 들어가고, 그 다음 드로잉, 설계자가 누군지, 누가 설계했냐 이거죠. 그 다음에 체크, 이걸 누가 검토했냐 이거죠. 그 다음 어프로드, 누가 승인했냐 이거죠. 이것까지 꼼꼼하게 다 써야 돼요. 설계, 검도, 승인자까지. 그래야 나중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비용하고 연결이 된다고. 그죠? 설계 비용하고 연결이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아주 조그만한 인테리어 하나만 해도, 몇 천만 원씩 나오는데, 그죠? 그거 도면 수정해버리면 몇 백만 원이 그냥 홀딱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예민한 상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바로, 이게 아니지, 여기.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이 두 개가 한 세트예요.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